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드디어 필답형 공부 마치고 이번 시간부터는 작업형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작하기에 앞서 공부 요령부터 말씀드릴게요. 작업형은 특히나 강의를 들으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강의 듣고 다 암기하느냐, 무턱대고 암기하시는 분 많으신데요. 강의를 듣는 게 암기를 굉장히 도와주는 방법이고, 강의를 들으면서, 어떻게 답을 정리하면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각각 떨어진 답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공통 답안을 찾아서 답을 적는 요령까지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요. 꼭 강의와 함께 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래는 전부 다 유료로 제공되던 강의를 지금 무료로 일부만 제공하자라고 했다가 계속 이런 강의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유료를 완전히 없애고 무료 강의로 지금 제공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몇십만 원씩 지불하고 봐야 되는 강의가 지금 유료 강의보다 더 많은 강의를 지금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활용하시는 것이 좋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공부하는 요령의 교재를 보시면요. 교재의 기출문제 앞부분에, 과목별 문제, 그래서 기계 파트, 전기, 화학, 건설 파트에,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스마트북 제외하고, 그죠? 교재 안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강의가 올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스마트북을 따로 만들고 강의를 또 촬영해 드리는가 하면요. 교재 앞부분에 있는 과목별 문제는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작업형에 대한 자료를 전부 다 분석했습니다. 스마트북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입니다. 기사와 산업기사를 중복 문제 제외하고 과목별로 요약한 자료입니다. 시간만 되신다면 그것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작업형은요, 기사 문제가 산업기사로도 나오고 산업기사가 기수화로도 신출문제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한 10년치보다는 그 이상의 기출을 보면서 정답을 적는 요령을 익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카페에 글들을 달아는 걸 읽어보면 거기에 기사가 아닌 문제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보지 않는다 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너무나도 안타깝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정리된 자료를 활용을 안 하시다니, 이런 마음에서 진짜 시간이 너무 없으셔서 그것조차 공부하기가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한 12년치 정도의 기출을 정리한 자료가 뭐냐면 스마트북 작업형 자료입니다. 여기는 기사는 기사 기출만, 산업기사는 산업기사 기출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정말 부족하신 분들은요, 우선은 스마트북을 가지고 10년치에서 한 12년치를 정확하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교재의 과목별 문제로 넘어가시면 여기에 없던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겠죠. 없었던 문제만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기출문제는 버립니까 하시는데요. 시험 직전에 기출문제는 답을 가리고 시험처럼 풀어보십시오. 답을 적어보시고요. 맞는 것 동그라미, 일부만 아는 것 삼각형 X 역시나 매기십시오. 그래서 삼각형을 동그라미로 만들고 X가 동그라미가 될 때까지 틀렸던 내용만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요. 맞는 내용은 굳이 반복 안 하셔도 맞게 되어, 거의 까먹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조금 공부가 되어 계시고 여유가 있다면 반대로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기사, 산업기사, 과목별로 되어 있는 작업형 내용, 강의가 올려져 있습니다. 강의 반복해서 들으시고요. 그게 충분히 되신 다음에 이렇게 돌아오셔서 10년치 기출을 더 알뜰히 보시고 다시 그쪽으로 한번 돌아가서 10년치 기출 이외의 다른 내용 중에 내가 아직 암기가 안 된 내용이 있다면 다시 체크해 보시고 또 기출 문제로 시험 쳐보시고 이렇게 공부하신다면 가장 완벽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작업형은요. 스마트북을 왜 만들고 강의를 왜 촬영해 드리는가 하면 보통은 필답형치고 일주일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스마트북과 강의는 보통 출퇴근이나 짬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시간 이상 앉아서 공부하실 시간이 있다면 적어보셔야 됩니다. 손으로 적지 않은 게 실기에서 적어지지 않습니다.
이동하실 때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하시면서 귀로 강의를 반복해서 들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또 비슷하지만 이 강의를 또 촬영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날 들은 강의만큼을 스마트북으로 밤에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오늘 강의를 얼마만큼 들었는가? 예를 들어 20번까지 들었다? 20번까지 암기하시고요. 야, 이 속도로 도저히 안 되겠다면 듣는 시간을 더 늘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들었는 부분까지는 어떻게든 공부한다. 적어보고 잠을 자야겠다. 이렇게 시간 계획하시고요. 이제 일주일밖에 없는 시간은 어쨌거나 짬이라도 이용해서 식사하고 남는 시간, 퇴근하고도 조금, 바람 쐴 때도, 이렇게 귀에 들으시고 또 적어보시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기계기구 설비 안전관리의 1번 문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기출된 연도가 쫙 나와 있습니다. 많이 기출된 게 단골 문제고 잘 나오는 문제겠지요. 그래서 항상 공부하실 때는요, 한 번 나온 거 이거 또 나오겠지. 이렇게 내가 점쟁이가 아닌데 그런 확신을 갖지 마시고요. 통계적으로 잘 나오는 문제가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부터 확실하게 공부하신 게 맞다. 늘 강조드립니다. 자, 이렇게 위험점의 명칭, 위험점의 정의, 형성 조건, 이런 위험점은 필기서부터 별표 3개 다 했던 중요한 내용입니다. 화면의 제 사례인데요. 롤러기입니다. 나타나는 위험점을 기계 운동 형태에 따른 분류로 하고자 할 때 위험점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롤러기에 존재하는 위험점은요, 2개의 회전체에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 물림점이 되겠습니다. 정의는요, 회전하는 2개의 회전체에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이다. 2개의 회전체에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 적으시면 되고요. 위험점의 형성 조건입니다. 자, 회전체 2개가 있는데요. 같은 방향으로 회전한다면 물려 들어갈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서로 반대 방향의 회전체가 되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조건은 서로 반대 방향의 회전체 또는 2개의 회전체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 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죠. 지금 엄청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2번입니다. 화면에서 작업자는 회전하는 롤러기를 걸레로 청소한다. 자, 여기서 문제가 뭘까요? 점검이나 정비나 청소나 주유나 이런 걸 할 때는 기계를 반드시 정지시키는 게 첫 번째죠. 근데 지금 회전하는 롤러기를 운전한다는 건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죠? 롤러기가 아니라 다른 기계가 나올 수 있겠죠.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유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은 정말 많은데요. 단지 기계만 바꿔갈 뿐이지 계속해서 점검이나 정비나 청소에 관한 문제는 단골로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작업 중에 근로자 손이 롤러에 말려 들어간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말은 원래 롤러와 롤러 이렇게 물림점에는요. 손이 말려 들어가는 부분에는 이렇게 덮개를 설치하거나 가드를 설치해서 손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한 안전장치가 없었거나 제거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위험점의 명칭과 정의를 적으시오. 역시나 인쇄 운전기 롤러이기 때문에요. 좀 전에 했다시피 위험점의 명칭은 물림점이 되겠죠. 정의는 2개의 회전체에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고의 핵심 위험 요인 2가지를 적고, 자, 문제에서요, 핵심 위험 요인을 적으할 때는 간접 요인 말고 사고를 일으킨 가장 직접적인 원인부터 찾아 적는 게 좋습니다. 롤러기를 청소할 때 안전작업사항 3가지를 적어라. 이제 화면 설명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 설명은 시험 동영상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시험 동영상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시험 치고 오시면 수기를 올려주실 거예요. 그거를 상세히 적어주셔야 가급적 정확하게 복원을 해서 다음 수험생들이 또 보실 수 있겠죠. 영상을 설명한 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험장에서 요 글은 없습니다. 영상으로 대신 제공되겠죠. 자, 작업자는 롤러기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문제다, 그죠? 걸레로 회전하는 롤러를 닦고 있는데요.
물림점 안쪽까지 걸레를 밀어 넣었다. 그 말은 위험점에 가드나 덮개가 없었다라는 걸 뜻하고요. 닦는 순간에 작업자 손이 롤러에 말려 들어갑니다. 네. 자, 핵심 위험 요인부터 찾아볼게요. 가장 중요한 거 뭘까요? 전원 차단하지 않은 겁니다. 그죠? 롤러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청소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롤러의 전원을 사람이 차단하지 않았더라도 물림점에 물려들어서 기계가 이렇게 정상적인 조건이 아닐 때 또는 물림점에 가드가 있었는데 가드나 덮개, 방호장치를 제거했다면 그때 위험하구나 하고 인터록 장치를 설치했다면 전원을 차단하겠죠. 그런데 롤러기에 인터록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청소했다. 두 번째는 롤러에 인터록 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 그래서 괄호는 적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롤러의 가드를 제거할 경우에 롤러가 작동하지 않는 인터록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롤러의 물림점에는, 위험점에는 가드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물림점에 가드가 설치되지 않았다. 자, 4번에 작업자가 장갑을 착용하였다. 만약에 화면에서 면장갑을 착용하고 청소한 경우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회전하는 기계를 작업할 때는 장갑 착용은 금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전작업상 사고 예방 대책 마찬가지죠. 그죠? 자,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청소했기 때문에요. 롤러기 운전을 정지하고 청소한다. 또는 전원을 차단하고 청소한다. 요거 같은 뜻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인터록 장치가 없었는데요. 롤러기에 인터록 장치를 설치한다. 그 다음에 물림점에 가드가 설치되지 않았는데요. 물림점에 가드를 설치한다. 만약에 청소 시에 면장갑을 착용하고 했다면 청소 시 장갑 착용을 금지한다. 이런 내용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롤러기는 참 다양하게 잘 출제가 되는 기계입니다. 화면에서 작업자는 롤러기 작업 중에 손이 끼이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동종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롤러기 방호장치 명을 적고 방호장치 자율안전 고시에 의하여 롤러기에 설치해야 하는 급정지 장치의 종류를 3가지 적고 각각의 설치 위치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필기서부터 제가 강조했죠. 롤러기만 급정지 장치다 그랬죠. 나머지 기계는 비상정지인데요. 롤러기는 신체가 지금 말려졌는데 급하게 정지해야겠죠. 그래서 롤러기 방호장치 명은 급정지 장치입니다. 자, 그리고 방호장치 자율안전 고시에 따른 롤러기에 설치해야 하는 급정지 장치 종류를 3가지 적으시오 했는데요. 자, 롤러기는 급정지 장치는 밑에서부터 무릎 조작식, 배조, 복부 조작식, 손을 들어치는 손 조작식 3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율안전 확인 고시에서의 설치 위치는요. 무릎 조작식은 밑면에서부터 0.6m 이내. 너무 높으면 무릎으로 칠 수 없잖아요. 복부는 0.8m 이상 1.1m 이내. 손은 들어서 터치할 수 있는 높이 1.8m 이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율안전 확인 고시가 아니라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나 안전검사 고시다라고 나왔다면 무릎 조작식이 밑면으로부터 0.4m 이상 0.6m 이내다라고 적으셔야 됩니다. 때로는 괄호형 문제가 나오는데요. 괄호 이내라고 되어 있으면 0.6입니다. 괄호 이상, 괄호 이내면 0.4m 이상 0.6m 이내다. 그죠? 2가지 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역시나 자주 출제됩니다. 화면에서 작업자는 크랭크 프레스죠. 롤러기 프레스는 단골 출제 기계니까요. 한번 기계 모르신다면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시는 거 좋습니다. 철판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크랭크 프레스에 급정지 기구가 부착되어 있지 않다. 그죠? 자, 이 프레스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호장치 3가지를 적어라. 반드시 급정지 장치가 있어야지만 되는 거 2가지 있었습니다. 양수 조작식, 광전자식. 그죠? 그래서 이 기계에는 급정지 기구가 없기 때문에요.
양수 조작식하고 광전자식을 제외한 방호장치 적으시면 됩니다. 손쳐내기식, 스윈식, 게이트 가드식 또는 뒤에 방호장치 붙여도 되는데요. 가지수가 된다면 양수 기동식은 가급적 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법규 안에는 방호장치로 이 기동식이 들어와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3가지 적으셔야 한다면 교재 정답 3가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사업주가 관리 감독자로 하여금 또는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하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점검하도록 해야 하는 사항. 자, 작업하기 전에 점검한다라는 건 프레스의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기계의 작업 시작 전 점검은요, 필답형뿐만 아니라 작업형까지 중요합니다. 일단 우리가 프레스는 사고 나기 전에 스탑, 기계가 멈추면 손 끼는 사고를 막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는 스탑 기능을 묶어보겠습니다. 일행정 일정지 기구, 급정지 장치, 비상정지 장치의 기능, 그죠? 그리고 기계를 아예 스탑시키는 클러치, 브레이크의 기능, 이렇게 스탑 기능이다. 2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방호장치다 그랬죠, 그죠? 사고를 막아주는 여러 가지 방호장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의 방호장치 기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슬라이드 또는 칼날, 여기는 위험 부위이기 때문에 에 의한 위험 방지 기구의 기능, 그죠? 이렇게 2가지 방호장치다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위험 부위가 안전한가 봐야 됩니다. 위험 부위를 체크하자라고 했습니다. 그죠? 프레스에서 위험 부위는요, 금형인데요. 금형은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프레스, 금형 및 고정 볼트 상태고요. 전단기는 잘라내는 칼날이 위험한데요. 이 칼날은 테이블과 병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단기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요 정도 기억하시면 6가지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 6가지 다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스탑 기능, 일행정 일정지, 급정지 장치, 비상정지 장치의 기능.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방호장치죠. 방호장치의 기능,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 방지 기구의 기능, 위험 부위를 본다 그랬습니다. 프레스, 금형 및 고정 볼트 상태, 전단기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5번 넘어가겠습니다. 역시나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프레스입니다. 그죠? 화면에서 작업자는 프레스 기계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프레스에 추가하여 부착할 수 있는 방호장치 3가지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현재는요, 설명을 보니까 프레스에는 투광부, 수광부,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투광부가 있고 수광부가 있어서 광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는 광선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손을 집어넣으면 광선이 중간에 끊기겠죠. 그죠? 이때 센서가 감지해서 프레스를, 슬라이드를 급정지시킵니다. 뭐죠? 다시 말하면 광전자식 방호장치가 지금 설치되어 있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광전자식이 설치되어 있지만 추가로 부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죠? 광전자식은요, 양쪽에 센서가 있고 작업하는 앞에는 아무것도 설치된 게 없죠. 그래서 여기 양수 조작식, 양쪽에 버튼에서 2손으로 누를 때만 작동하는 양수 조작식이나 게이트 가드식, 그죠? 게이트 가드식 또는 손쳐내기식, 스윈식 전부 다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방호장치는 손쳐내기식, 스윈식, 게이트 가드식, 양수 조작식 방호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가서요. 2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화면에서의 재해 발생 원인을 1가지 적으시오라고 했고요. 동종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페달에 부착해야 하는 방호장치명을 적으시오라고 했고요. 작업자가 무력화시켜서 복원해야 하는 방호장치 명칭을 적어라 했습니다. 자, 그럼 화면 설명을 끝까지 다시 한번 볼게요. 프레스에는 투광부, 수광부가 부착되어 있다. 그 말은 광전자식 방호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자가 센서 1개를 치웠다. 그 말은 광전자식 방호장치 1개를
치워버리는 바람에 이 센서가 작동하지 못해서 위험하겠죠. 그러고는 금형을 청소하던 중에 페달을 잘못 밟았다라는 건 페달이 오조작하지 않도록, 조작되지 않도록 페달에 U자형 덮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현재 U자형 덮개가 설치되지 않았다라는 걸 뜻하고요. 그래서 손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재해 발생 원인을 한 가지 적으시오 했는데 가장 큰 건 센서 하나를 치우고 작업한 거죠. 방호 장치를 제거하고 작업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작업했다. 그죠?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청소했다. 아까 페달을 오조작했다는 건 페달에 U자형 덮개가 설치되지 않았다가 되겠습니다. 자, 페달에 부착해야 하는 방호장치는요, 그냥 덮개는 안 됩니다. U자형 덮개. 페달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페달 전체를 이렇게 덮어서 눌리지 않도록 되어 있는 U자형 덮개고요. 작업자가 무력화시킨 방호장치는 광전자식 방호장치가 되겠습니다. 6번 넘어가겠습니다. 역시나 화면에서는 프레스 작업을 보여줍니다. 프레스에 설치된 방호장치의 명칭을 적으시오. 단 장치 종류는 A-1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지금은요, 보니까 이렇게 투광부, 수광부가 있어서 광선이 나오고 있죠. 자, 예. 바로 방호장치 명칭은 광전자식 방호장치고요. 기호는 A로 나타낸다. 그죠? 기능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명칭과 기능을 적으시오 했다. 그죠? 기능은 투광부, 수광부, 컨트롤 부분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요건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신체 일부가 광선을 차단하면 기계를 급정지시키는 방호장치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광선이 나오는데요. 손이 들어가면 광선을 차단하겠죠. 그러면 슬라이드가 급정지하겠습니다. 지금 광전자식을 설치했지만 그 앞에 양수 조작식도 함께 설치된 모습이 보이네요. 자, 분류 한번 볼게요. 간혹가다 이 기호를 묻는 문제 나오는데요. 광전자식은 A로 나타냅니다. A-1, A-2가 되겠습니다. 양수 조작식 B입니다. B-1, B-2로 나누고요. 가드식 C, 손쳐내기 D, 수인식 E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7번입니다. 네, 잘 나오지 않았죠? 마지막에 공부하시면 됩니다. 프레스에 금형을 설치할 때 점검사항 3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요. 요거는 그림이 지금은 안 나와 있는데 그리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데요. 그림이 조금 필요하시다면 작업형 과목별 문제, 그죠? 기출 앞부분에 있는 데 가시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다이 홀더와 펀치의 직각도, 다이하고요. 펀치가 직각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펀치와 다이 홀더는 구멍을 뚫는 홀더죠. 그리고 위에서 구멍을 뚫는 펀치는 서로 직각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직각이 되게 되어야 되고요. 펀치와 다이의 평행도, 펀치하고 다이는 평행해야 됩니다. 펀치 부분, 다이 부분 평행해야 되고요. 다이와 볼스터의 평행도, 그래서 펀치와 다이가 평행하고 다이와 볼스터가 평행하고 다이 홀더와 펀치는 직각이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상세히 암기하실 수 있으면요. 전부 다 암기하시고 아니면 그렇게 한 3가지 정도 기억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넘어갑니다. 화면에서 작업자는 역시나 프레스 기계 작업하고 있습니다. 작업자가 금형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몸을 기울이는 순간 실수로 페달을 밟았다. 역시나 페달을 실수로 밟았다는 건 페달에 U자형 덮개가 없었다라는 걸 뜻한다. 그죠? 프레스에 손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작업자가 한 불완전한 행동 2가지를 적어보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요, 이물질을 제거하다가 실수로 페달을 밟았는데 작동했다는 건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거죠. 그죠?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이물질을 제거했다. 그리고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손을 넣었기 때문에 손을 다쳤겠죠.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수공부, 집게나 이런 걸 사용했다면 손을 다치진 않았겠죠. 그죠? 그래서 전용 공구 또는 수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이물질을 제거했다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근로자의 불완전한 행동은 사람이 잘못한 거고요. 이번에는 작업의 위험 요인이니까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죠? 첫 번째는요.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이물질 제거했고, 전용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이물질 제거했고, 그리고 페달에는 뭐가 없었다. 페달에 U자형 덮개가 설치되지 않았다. 설치되지 않은 건 불완전한 상태니까요. 불완전한 행동에는 포함할 수 없지만 위험 요인에는 넣을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경우 설치해야 하는 방호 장치죠. 페달에 U자형 덮개를 설치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사점의 상명과 하형 사이의 간격은 얼마 이하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이것 또한 그림이 필요하시다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작업형 기출 앞에 과목별 문제에 가시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상형과 하형 사이의 간격이다. 그죠? 8mm 이하다. 요거 수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고방지 조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전원을 차단하고 이물질 제거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물질 제거 시에는 전용 공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페달에 U자형 덮개를 설치한다. 이렇게 세 가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도 역시나 프레스 문제입니다. 네. 화면에서 작업자는 프레스에 금형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해물을 적으셔야 했는데요. 가해물은 반드시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암기해서 그냥 적으시는 경우 있는데요. 영상을 해마다 조금씩 바꿔요. 가해물은 직접 신체가 접촉해서 해를 입힌 부분입니다. 접촉한 부분이 가해물 되니까요. 반드시 영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화면에서와 같은 장치에 부착, 해체 조정 작업을 할 때 신체 일부가 위험점 내에서 슬라이드 불시 하강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방호장치 명칭을 적어라. 자, 그렇다면 화면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는요, 작업자는 금형을 해체하기 위해 금형의 볼트를 풀고 버튼을 누르니 슬라이드가 올라갑니다. 자, 금형을 옮기던 중에 금형을 놓치며 금형이 발에 떨어지는 사고가 납니다. 지금 금형이 발에 떨어져 발을 다쳤죠. 가해물은 신체가 접촉한 금형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화면과 같은 장치에 다시 말하면 금형을 부착이나 해체나 조정 작업할 때 설치해야 하는 방호 장치 뭐죠? 바로 안전 블럭이죠. 그죠? 보호구는요. 안전 블록으로 되어 있어요. 프레스의 방호장치 안전 블럭입니다. 그래서 슬라이드가 내려오지 못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안전 블록 설치합니다. 그죠? 블럭으로 되어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에서 작업자는 프레스로 철판에 구멍을 뚫는 작업합니다. 위험, 예지, 포인트. 예지라는 건요. 미리 생각해 본다가 예지죠. 그래서 동영상에서 행여나 사고 나는 장면이 안 나오더라도 이렇게 프레스에서 철판 뚫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측해서 적어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나왔던 거 생각하면요. 첫 번째 금형에 붙어있는 이물질을 손으로 제거하다 손을 다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작업자 실수로 페달을 밟아 손을 다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금형을 부착이나 해체, 조정하다 또 금형이 잘못 내려와서 또 손을 다칠 수 있다. 뭐 이런 거 적으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아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 눈을 다칠 수도 있고요. 주변 정리정돈 불량으로 걸려 넘어지며 기계에 부딪힐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가급적 적극적인 것부터 적으시는 거 좋아요. 그죠? 금형에 붙어 있는 이물질을 손으로 제거하다 손을 다친다. 작업자 실수로 페달을 밟아서 손을 다친다. 또는 금형을 부착, 해체, 조정할 때 안전 블록을 사용하지 않아 손을 다친다. 뭐 이런 거 적으셔도 되고요. 보안경 착용하지 않아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 눈을 다치고 주변 정리정돈 불량으로 걸려 넘어지는 사고도 있을 수 있다. 그죠? 11번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에서 작업자는 사출 성형기 작동 중에 기계가 멈추자 안을 들여다보며 금형에 끼인 이물질을 손으로 제거한다. 자, 이렇게 위험 부위에 손을 넣는 건 안 되죠. 수동구 사용해야 되고요. 지금은 기계가 멈췄다는 건 전원을 차단한 게 아니라 기계에 이물질이 끼니까 그것 때문에 기계가 멈춘 거죠. 이물질을 빼는 순간에 기계는 작동할 수 있겠죠. 전원 차단을 해야겠죠. 그죠? 자, 그런데 사고는요, 이물질을 손으로 제거하다 감전으로 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물질이 있는 부분이 전기가 통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위험 부위라면 덮개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죠? 자, 사출 성형기 이물질 제거 작업 시 위험 요인과 안전 작업 방법 3가지, 기입물, 가해물을 적어라.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단골 문제죠. 그죠? 첫 번째요, 뭐를 해야 된다?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이물질을 제거했다. 전원을 차단 안 했기 때문에 감전되었겠죠. 그죠? 두 번째, 감전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방우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자, 이렇게 감전 우려가 있다면 그 위험 부분은 덮개를 설치해야 되는데요. 두 번째는 방우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세 번째, 덮개를 열어버리면 전원이 차단되는 인터록 장치만 있었더라도 안 다쳤겠죠. 그래서 방호 덮개를 개방하는 경우에 전원이 차단되는 요건 생략해도 됩니다. 인터록 장치 또는 연동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그리고 네 번째, 이물질 제거할 때요, 손만 넣지 않았더라도 감전은 안 되었겠죠. 그래서 이물질 제거 시에 전용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제거했다. 자, 그러면 안전 작업 방법입니다. 전원을 차단하고 이물질을 제거한다. 감전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방호 덮개를 설치한다. 방호 덮개를 개방할 때 전원이 차단되는 요건 생략해도 되고요. 인터록 장치나 연동 장치를 설치한다. 그리고 이물질 제거 시는 전용 공구를 사용한다가 대책되겠습니다. 자, 기입물은 작업에 있는 기계를 적으시면 됩니다. 현재는 사출 성형기 작업이니까 사출 성형기입니다. 가해물은요, 영상 확인하셔야 됩니다. 손이 어디에 닿는지 보셔야 됩니다. 금형에 손이 닿아서 감전됐다면 금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영상을 확인하고 답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자, 참고 볼게요. 작업자가 물체에 접촉 없이 감전을 당했을 때 가해물은 전기가 됩니다. 접촉이 없이 감전됐다는 건 유도 전기나 전기가 통한 것이고요. 금형에 접촉했다면 가해물 금형이 됩니다. 노즐에 접촉했다면 가해물 노즐이에요. 이렇게 노즐과 금형이 바꿔가면서 시험에 나오니까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번 보여주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여주는 기계 명칭을 적으시오. 최근 들어서 이렇게 기계명을 주지 않고 화면에 보여주는 기계의 방호장치 적어라. 이렇게 출제되기 때문에요. 자, 여기 전체적으로 기계에 나와 있는 기계들은 유튜브 들어가셔서 검색해서 기계를 한번 봐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현재는 밀링이죠. 그죠? 이렇게 밀링 작업하고 있는 그림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위험 기계기구 자율안전 확인 고시에 의하여 기계기구에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해야 하는 사항, 다시 말하면 각인해야 하는 사항 4가지를 적어보라 라고 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계 명칭 밀링이 됩니다. 표시해야 하는 사항은요, 제조자명, 주소, 모델 번호, 제조 번호, 제조 연도. 이거는 너무 좀 많죠, 그죠? 기계의 중량. 그 다음 전기 유공합 시스템에 관한 정보고요. 스핀들의 회전수 범위, 회전수 범위라고 하셔도 되겠고, 자율안전 확인 표시입니다. 기계의 중량, 스핀들의 회전수 범위, 자율안전 확인 표시, 또는 제조자명, 주소, 모델 번호, 제조 번호 및 제조 연도, 이런 거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13번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에서 작업자는 사출 성형기 금형에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에 손을 다치는 사고가 납니다. 제 유형을 적어라 했는데요. 화면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금형에 이물질을 제거하다 손이 끼인다면 끼임이 되겠습니다. 적합한 방호장치 2가지죠. 요거는 산후안전보건법에 나와 있습니다. 사출 성형기의 방호장치는요. 게이트 가드식 방호장치,
양수 조작식 방호장치 2개밖에 안 돼요. 나머지 프레스에 있는 기계 방호장치 아무거나 적는 건 되지 않습니다. 사출 성형기 방호장치는 게이트 가드식 또는 양수 조작식 방호장치가 됩니다. 기입물을 적으셔야 했는데요. 기입물은 사고의 원인이 된 물체이기 때문에 작업한 기계 명칭 적으시면 된다 그랬죠? 사출 성형기가 되겠습니다. 14번 역시나 단골 출제 문제입니다. 화면에서 작업자는 섬유기계 작업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고의 핵심 위험 요인을 2가지 적고요. 해당 작업 시 작업자가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를 3가지 적어라. 화면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섬유기계 작업 중에 갑자기 기계가 멈추자 역시나 전원을 차단한 게 아니라 기계에 실이 끼거나 해서 멈췄습니다. 작업자가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이거 위험하죠, 그죠? 면장갑을 착용했다. 만약에 회전하는 기계라면 면장갑 착용도 위험합니다. 회전체 덮개를 열고 안을 들여다보며 점검하던 중에 덮개를 열었는데도 기계가 돌아갔다는 건 인터록 장치가 없었는 거죠. 인터록 장치가 있다면 방호 장치인 덮개를 열어버리면 기계는 멈춰야 됩니다. 전원 차단되어야 되죠, 그죠? 갑자기 기계가 작동하며 손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작업자는 안전모 대신에 일반 모자를 착용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위험 요인은요. 첫 번째는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기계 점검 실시했습니다. 2번째, 기계에 인터록 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고요. 면장갑 착용했다면 장갑을 착용하고 기계 점검을 실시했다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작업자가 착용해야 할 보호구가 되겠습니다. 아까 일반 모자 썼다 했으니까 안전모고요. 발에는 안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에는 보안경. 섬유기계니까 먼지가 눈에 들어갈 수 있겠죠. 또 섬유기계 먼지가 많다면 방진 마스크. 소음이 심하다면 귀마개 귀덮개입니다. 요거는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죠? 화면을 보시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재 가공용 둥근 톱인데요. 역시나 단골 출제입니다. 요거 모르신다면 목재 가공용 둥근 톱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요. 유튜브에서 기계 한번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목재 가공용 둥근 톱 기계에 고정식 톱날 접촉 예방 장치, 고정식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설치하고자 합니다.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고정식 접촉 예방 장치는 톱날 등 분할날에 대면하고 있는 부분 및 가공재 상면에서 덮개 하단까지의 틈새가, 그죠? 가공재 재료의 상면하고 덮개 하단까지는 8mm 이하, 그죠? 틈이 넓으면 안 되니까요. 되도록 하고요. 덮개의 하단부와 테이블까지는 덮개 하단에서 가공재까지는 8인데요. 가공재 밑에 있는 테이블까지는 25mm 이하다. 그죠? 이것도 역시나 교재 과목별 문제 넘어가시면 그림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스토퍼를 설치해야 한다. 넘어갑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덮개 하단에서부터 가공재 재료까지죠. 8mm입니다. 덮개 하단에서부터 밑에 테이블까지는 25mm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나 둥근 톱 문제입니다. 화면에서는 목재 가공용 둥근 톱을 보여줍니다. 해당 작업의 위험 요인 2가지를 적으시오. 둥근 톱에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 2가지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설명 보겠습니다. 자, 면장갑을 낀 채 회전하는 날이 있는 기계에 면장갑 끼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작업하고 있으며 방호장치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잠시 한눈을 팔았다. 작업하다 한눈을 판 것도 작업에 집중을 하지 못한 것이 되고요. 둥근 톱에 손을 다치는 사고가 납니다. 자, 위험 요인은 가급적 한눈 팔았다 이런 거보다는 직접적인 걸 적는 게 좋습니다. 자, 면장갑을 착용하여 손을 다칠 위험이 있다. 자, 면장갑은 실로 짰기 때문에요. 날에 실이 하나 걸리면 장갑을 벗지 못하고 손이 돌아가면서 사고 나죠. 그래서 화면에서 면장갑 착용했다면 면장갑을 착용하여 위험하다. 손을 다칠 위험이 있다. 그리고 톱날 접촉 예방 장치.
또는 반발 예방 장치 등의 방호 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위험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적을 할 때만 작업에 집중하지 않아 위험하다 하시고요. 설치해야 하는 방호 장치는 톱날 접촉 예방 장치. 요거는 톱날에 신체가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덮개죠. 반발 예방 장치. 목재가 튀면서 작업자에게 맞는 사고를 막아주기 위한 목재의 반발을 예방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역시나 둥근 톱입니다. 화면에서는 목재 가공용 둥근 톱을 보여주는데요. 목재 가공용 둥근 톱에 방호 장치 두 가지 적어라. 아까와 동일하죠? 톱날 접촉 예방 장치, 반발 예방 장치가 됩니다. 자율안전 확인 대상 둥근 톱의 덮개 및 분할날에 자율안전 확인 표시 외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한 가지입니다. 덮개나 분할날에는요, 일단 덮개 종류하고 둥근 톱의 사용 가능 치수를 적어야 됩니다. 덮개의 종류, 사용 가능 치수. 요거는 잘 안 나왔죠, 그죠? 요거는 파란색 별표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동력식 수동 대패에 설치해야 하는 방호 장치명. 그리고 방호 장치 설치 방법 두 가지를 적으시오 했는데요. 동력식 수동 대패는 톱날이 아니죠. 칼날이죠. 대패날. 그래서 칼날 접촉 방지 장치에도 되고요. 날 접촉 예방 장치에도 상관없습니다. 설치하는 방법은 고정식으로 고정하는 고정식 덮개가 있고요. 움직이게 하는 가동식 덮개가 있습니다. 고정식 덮개, 가동식 덮개가 되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화면에서 작업자는 띠톱으로 목재를 절단하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작업 시에 위험 요인 두 가지를 적어보시오 했습니다. 작업자는 면장갑 꼈다. 안 되죠, 그죠? 회전하는 날이 있는 기계 면장갑 안 되고요. 착용한 채 띠톱으로 목재 절단 작업하던 중에 장갑이 톱에 걸리며 손에 피가 납니다. 보안경 방지 마스크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면장갑을 착용하고 작업했다. 그죠? 두 번째는 보안경 방지 마스크. 기본적으로 안전모, 안전화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죠? 미착용하였다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화면에서 작업자는 띠톱을 이용하여 강제 파이프 절단하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위험 요인 3가지 적으시오 했는데요. 화면 설명 보겠습니다. 작업자는 면장갑 착용했다. 잘못했다. 그죠?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절단 작업할 때는 눈에 이물질이 튀어 들어가니까 위험하겠죠. 띠톱으로 강제 파이프를 절단하고 절단한 재료를 꺼내기 위해서 머리를 숙여 꺼내는 순간에 회전하는 띠톱에 면장갑이 걸리며 사고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위험 요인 첫 번째는요. 면장갑을 착용하고 작업하였다. 두 번째는 띠톱이 회전하는 중에 재료를 꺼내었다. 재료를 꺼내려면 기계 정지하고 해야죠. 그죠? 회전을 중지하고 재료 꺼내야 되는데 회전하는 중에 재료 꺼낸 것이고요. 세 번째,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았다. 안전모, 안전화가 없다면 그것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아 분진이 눈에 들어갈 위험이 있다. 이렇게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화면에서는 컨베이어와 사출 성형기, 휴대용 연삭기, 방호장치가 설치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화면에서 보여주는 방호장치의 명칭을 적어보시오. 자, 연삭기의 방호장치 명칭 덮개죠. 자, 지금 사출 성형기 덮개 보이고요. 역시나 요건 덮개다, 그죠? 가는 건널다리에 동그라미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건널다리와 덮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21번 컨베이어 넘어가겠습니다. 단골 출제 문제입니다. 화물의 낙하, 화물의 떨어짐이죠. 그죠? 이내 근로자에게 위험 미칠 때 낙하 위험 방지 조치 2가지 적으시오 했고요. 컨베이어에 근로자 신체 일부가 협착되었을 때 필요한 방호 장치를 적으라 라고 했고요. 컨베이어 작업 시작 전 점검 4가지를 적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낙하라는 건 컨베이어에 이렇게 지금 화물을 실어놓고 이게 이송되는데요.
잘못하면 이 화물이 떨어질 수 있다. 그죠? 이럴 때는 아예 덮개로 덮어서 그 안을 지나가게 하던가 울을 설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낙하, 화물의 떨어짐, 화물의 맞음 또는 낙하 위험 방지 조치는 덮개 설치, 울 설치가 되겠습니다. 자, 신체 일부가 협착, 컨베이어에 끼었다는 거죠. 이때 필요한 방호장치는요, 비상정지장치. 롤러기만 급정지장치고 나머지는 비상정지다 그랬죠. 그래서 컨베이어는 비상정지장치가 되겠습니다. 컨베이어의 작업 시작 전 점검이다 그죠? 일할 수 있나 보고 안전한가 보자 그랬습니다. 원동기가 돌아가면서 회전 바퀴 풀리를 돌린다면 일할 수 있겠죠? 원동기 및 풀리 기능의 이상 유무. 자, 안전하기 위해서는요, 방호장치가 기능이 정상이어야 됩니다. 그죠? 사람이 끼었을 때 비상정지 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그 다음에 이탈을 방지하는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회전부에는 덮개나 울이 있어야 되죠. 덮개, 울의 이상 유무까지 4가지죠. 자, 작업 시작 전 점검은 반드시 다시 체크하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22번 화면에서 작업자는 컨베이어 벨트 부위를 점검하던 중에 손이 벨트에 말려드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긴 물, 가해물을 적어라. 긴 물은 작업했는 기계니까 컨베이어가 되겠죠. 가해물은요, 손이 어디에 끼이는지 봐야 됩니다. 만약에 컨베이어 벨트에 손이 끼었다면 컨베이어 벨트가 되겠습니다. 사고의 핵심 원인 1가지 적고요. 안전조치사항 2가지 적으시겠습니다. 화면 설명 보겠습니다. 작업자가 야간에 한 손으로 플래시를 들고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한다. 그 말은 작업장에 조명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걸 뜻하네요. 그죠? 자, 점검 중 부주의로 컨베이어 위에 올려둔 손이 벨트 사이에 말려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 말은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긴 물은 컨베이어 되고요. 가해물은 컨베이어 벨트가 됩니다. 핵심 원인은 뭘까요? 1가지 적으라는 거. 전원만 차단했다면 기계가 손이 끼지 않았겠죠?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점검했다가 핵심 원인이 되고요. 안전조치 사항입니다. 전원 차단 후에 기계 점검 실시합니다. 컨베이어에 비상정지 장치 설치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끼었을 때 정지하게 해야 되고요. 컨베이어 주변에 조명을 확보한다. 일단 아까 화면 설명에서 부족했던 것부터 적으면 되겠죠. 나머지는 공통인데요. 가급적 안 될 때만 적으세요. 작업 시작 전에 기계 점검을 실시해야 되고 작업자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23번 문제입니다. 화면에서 2명의 작업자가 작동 중인 경사 컨베이어에서 포대를 컨베이어 위로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동 중인 컨베이어 위에 작업자가 올라가는 건 되지 않겠죠, 그죠? 한 작업자는 컨베이어 양쪽 끝부분에 올라서 있다. 위험합니다. 포대를 받을 준비하고 다른 작업자는 컨베이어 아래에서 포대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컨베이어 위에 서 있던 작업자 발이 포대에 맞아 넘어지며 작업자 발이 컨베이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1번, 네. 화면에서 작업자 측면의 문제점 2가지를 적어보라 했습니다. 작업자 측면의 문제점부터 볼게요. 첫 번째, 전원 차단을 하지 않았다, 그죠? 지금 귀찮으니까요, 움직이는 컨베이어가 이렇게 계속해서 움직이는데, 한 명은 밑에서 여기 올려주고, 다른 작업자는 옆에 작업 발판을 설치해서 여기 서서 올라오는 포대를 내려야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양쪽에, 여기에, 중간에 이렇게 서서, 발을 양쪽에, 좀 그림이 좀 이상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발을 여기다 양쪽에 이렇게 올려두고, 이렇게 서서 지금 그죠? 포대를 들어내리고 있는 거죠. 이거 위험한 거죠. 그죠? 첫 번째는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작업했다고요. 2번째는 안전한 작업 발판을 확보하지 않고 작동 중인 컨베이어 위에서 작업했다. 그죠? 간단하게는 작동 중인 컨베이어 위에 올라서서 작업한 겁니다. 3번째는요. 확인하셔야 됩니다. 안전모, 안전화 착용하지 않았다면 작업자가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았다. 이거는 영상을 확인하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2번째, 사고 시 조치해야 할 사항을 1가지 적으라 했습니다.
만약에 컨베이어에 신체가 끼이는 사고가 났죠? 이때는 무슨 방호장치입니까? 그죠? 비상정지장치죠. 비상정지장치를 조작하여 컨베이어 운전을 정지시킨다. 비상정지장치를 조작한다 라고만 적어도 되겠습니다. 컨베이어 방호장치 두 가지를 적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일단 첫 번째는요. 근로자 신체 일부가 말려드는 등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비상정지장치입니다. 화물이나 운반구의 이탈, 역주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탈 등의 방지장치고요. 화물이 떨어져서 근로자가 맞을 위험이 있을 때는 덮개나 울이 된다. 그죠? 이것도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4번 보겠습니다. 화면에서 작업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 벨트 끝부분에 올라서서 형광등을 교체한다. 전원 차단 안 했다. 그죠? 그래서 이거 문제고요. 추락하는 장면 보여줍니다.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 두 가지 적어보라. 첫 번째는요. 안전한 작업 발판을 사용하지 않고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서서 형광등을 교체한 겁니다. 두 번째, 움직이는 기계 주변에서 작업할 때는 기계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해야 하나 컨베이어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컨베이어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 안전한 발판 없이 컨베이어 위에 올라서서 형광등을 교체한 것이다. 자, 조금 상황만 다르지 답은 동일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어떤 기계건 간에 점검이나 청소할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전원 차단하라 라는 걸 뜻하고 있습니다. 25번입니다. 화면을 보고 사고의 원인이 되는 작업 위험 요인 세 가지를 적어보시오 했습니다. 작업자는 움직이는 컨베이어에서 파지를 골라낸다. 근데 이 파지를 움직이는 이렇게 쓰레기를 잔뜩 실어 놓고요. 옆에서 골라낸다면 괜찮죠. 근데 행여나 작업자가 컨베이어 위에서 하고 있다면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업자 머리 위로는 장비가 파지를 옮기는 작업한다. 행여나 크레인이 작업자 머리 위로 화물을 운반하고 있다면 잘못되었죠. 크레인 운전자는 작업자 머리 위로는 화물을 이동해서는 안 됩니다. 파지를 옮기던 중 파지가 작업자에게 떨어지며 작업자가 다치는 사고가 납니다. 이때 작업자는 안전모를 미착용했다. 그죠? 첫 번째,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작업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두 번째, 머리 위로 화물을 운반했다면 작업자 머리 위로 화물을 운반하였다. 화물 둘 다 괜찮습니다. 인양 중인 화물은 작업자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작업자가 안전한 작업 발판 없이 움직이는 컨베이어 위에서 작업을 했다. 발판 없이 움직이는 컨베이어 위에서 작업했다면 요거 영상 확인하시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여기까지 하면 우리 컨베이어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레인이네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는데요. 대략 유형을 알겠죠? 답을 적는 유형, 그죠? 기계는 바뀌면서 프레스 나오고 롤러 나오고 인쇄기 나오고 컨베이어 나오더라도 기계를 점검이나 청소나 주의할 때는 전원 차단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인터로 장치 설치하고 위험 부위는 덮개 설치하고, 그죠? 그리고 제거할 때는 이물질 제거는 손을 넣지 말고 전용 공구 사용하고, 이런 공통적인 내용들 한번 정리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 26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